안녕하세요. 리엠파트너스 이용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수정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디지털 교도소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최근에 고 최석현 선수의 사건이 이목을 끌면서 디지털 교도소에 한때 접속이 폭주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는 인스타그램에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계정이 몇 개가 운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계정들이 잇따라 제재를 받게 되자 디지털 교도소라는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었는데요. 네, 디지털 교도소는 대한민국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를 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여기에는 살인자, 아동학대, 성범죄자 등 3개 항목으로 150여 명의 개인 신상이 공개돼 있다고 합니다. 네, 사진뿐만 아니라 핸드폰 번호처럼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는 아직 범죄 혐의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람도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운영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의 한계를 느끼고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는 이 사이트가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구지방경찰청이 이 사이트에 관해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수사가 진행이 돼서 운영자를 찾는 것, 그러니까 수사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운영자가 밝힌 것처럼 서버를 해외에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살인 같은 강력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해외 수사 당국의 협조도 얻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운영자의 신상이 수사를 통해 밝혀진다면 당연히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의 운영자 구모 씨는 법원에서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런 사이트의 운영 목적이 양육비 지급이라는 공익 목적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디지털 교도소도 이런 공익 목적으로 운영된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신상이 공개되면 양육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는 배드파더스와 달리 디지털 교도소의 경우 정말 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꽤 뚜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성매매나 성폭력을 저지른 남성을 고발한다고 하면서 일반인의 신상을 공개한 강남 패치나 한남 패치 등의 운영자에게 법원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신상이 공개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이후에야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에게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는 접속자들에게 마음껏 댓글을 남기라고 하면서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된다고 하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또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는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사실 사이트에 댓글을 남길 때 별다른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서버 등도 해외에 있다면 수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지금까지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법원의 처벌 수위와 또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 간의 괴리가 크다 보니 이런 자경단도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을 무시하는 행위는 올바르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